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손수호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 개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 합중국 대사관 특명 전권 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학자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고민정 대변인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던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도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에 이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항상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앞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미 사법개혁안은 국회로 공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국회를 설득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결정은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칼자루를 진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수석과 관련해 조국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냐. 오히려 국회를 더 자극해서 사법개혁을 힘들게 하는 후보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조국 후보자가 할 일은 이제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많을 텐데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지금 싸워보자는 거냐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수석이 이제 수석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제 임명되기 전에 공백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도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야당에서. 그러면서 특히 한국당은 강하게 비난을 하고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야당에 대한 도발이다, 공격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이거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현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야만 하는 그런 그 보수 야당들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의중 또는 심산이 조국 당시 수석을 통해서 표출되었던 거 아닌가, SNS 등을 통해서 이런 분석도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을 텐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결국 보수 야당에서 청문회를 아주 철저히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것도 역시 그 정부 여당 측에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되겠죠.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승인, 아까 이제 조국 후보자가 소감을 얘기하면서 서해 맹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또 하필 이순신 장군이 읊었던 시 구절의 하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역시 대통령과의 그 지금 일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생각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는 또 의견도 있어요. 사실 조국 전 수석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어떤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일본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지금 저 언론에서 발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과제들이 남아는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국회 과정에서 여전히 국회와 같이 이야기를 될 부분도 있고 예. 그 부분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검찰 개혁.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검찰이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예.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국 수석께서 이제 우리가 전 수석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수석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비전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모습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보고를 올리겠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관심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설정인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뒤숭숭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과연 윤 총장하고의 이 궁합이 잘 맞을 거냐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윤 총장하고는 이제 서울대 예. 같은 동문이죠. 한 3년 차이 나는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전국적으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권한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예. 인사권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당히 검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검찰 간부들보다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으로 간 다음에 이제는 이제 수사권 조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무일 전 총장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예. 논란이 많이 있었을 때 조국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다가 아니고 조정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도 이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에 있을 때 검찰 개혁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검찰 개혁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이 평소에 항상 한 얘기가 검찰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괴물 집단이 된다는 이게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검찰에 있는 특히 검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검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거기에 이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완충지대가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가 네. 너무나 이렇게 도가 지나치더랄지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중재를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건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서울대에서 뭐 그런 조사를 하나면 최악의 동문? 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2016년에 한 번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병우 당시의 수석 예. 그리고 그 조윤선 복지장관 김진태 의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여당 정부 사람들이 부끄러운 동문으로 1, 2, 3위에 올랐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반대로 현 정부의 그 예. 조국 후보자가 가장 앞섰고 2위는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요?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현재의 그 정부 여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끄러운 동문 위에 올랐는데 이 학계에서나 이런 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의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의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부나 이쪽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의용이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 있는 것을 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의용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보통 지지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입장이 완전히 지금 이제 뒤집혀 가지고 현재의 여당 사람들이 저기 많이 올라 있는 것은 뭐 또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도 서울대 교수 3분이 입각을 했습니다. 장관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연 교수를 사퇴하는 게 맞느냐? 사퇴를 안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 정치권에 나갈 때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상대방을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더라도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잣대를 봤을 때 내로남불이 되지 않게 이중잣대가 되지 않게 하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본인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예. 갖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원래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수혁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배경은 뭐가 있어요? 저도 완전 의외였어요. 예.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정도 되면 주미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한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전문성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문정인 특보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특보는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70이고 예. 이제 교수로서 특보로서 또 여러 가지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본인 이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저런 어떠한 의견, 저런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문정인 특보가 그 전에 한 얘기들이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죠. 특히 이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이 한미동맹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다자간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한미동맹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너무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할지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달림을 당한다는 취지로 예. 인터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랬던 것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주민대사 내정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선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 주재하는 영국 대사가 트럼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로 가기 전에 아그레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미국에 있지만 이미 아그레망이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국 측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그 영국 대사를 갖다 소환케 한 적도 있어요. 예. 그 정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느냐 예. 그런 의견이 뒷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수혁 의원을 주민대사로 내정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외교 전문가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외교학부도 나왔고 국가정보원 1차장 했고 또 주 독일 대사관 특명 정권대사도 했고 외교통상부 이제 차관보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 전형적인 외교 전문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분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 대표를 할 때 그때 영입한 인사예요.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또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